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세싱 스케치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프로세싱 기초 강의들을 순서대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우리가 일단 스케치창을 정의하고 그 크기를 정의하고 배경색을 또 써줄 수가 있고 적당히 아무 색이나 한번 골라서 써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도형들을 그릴 수 있는데 만약에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값들, 알맞는 인수값들을 넣어주고 그런 도형들을 그리기 이전에는 우리가 또 색상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여기도 적당한 색을 한번 넣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색을 우리가 지정해 줬고 그리고 이 녹색 사각형을 그려줬습니다. 더 이어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본다고 하면 색을 설정해 주고 또 하나를 그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스케치를 실행을 했을 때는 이제 프로세싱이 첫 줄부터 한 줄 한 줄 우리의 명령어들을 보면서 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고 제일 마지막 줄까지 와서 이 9번째 줄, 이 끝까지 와서 그 실행한 내용들을 이제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치를 이제 스태틱 모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한 스케치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마우스 인터랙션을 넣는다든지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죠.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실행을 하고 이미지를 보여준 다음에 거기서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일 단순한 구조의 스케치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이런 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이런 스태틱 모드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실행 중에도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든지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션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이런 스태틱 모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액티브 모드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액티브 모드에서는 좀 스케치의 구조가 좀 바뀌어요. 일단 제가 모두 지워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프로세싱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의 스케치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그 둘이 바로 셋업 함수와 드로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꼭 해 주셔야 돼요. void라고 영어로 써주고 한 칸 띄고 setup 함수 네임 그리고 중괄호 이런 식으로 함수의 이제 정의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셋업과 드로우라는 함수는 프로세싱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이름 그대로 따라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셋업과 드로우의 함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셋업의 경우에는 스케치를 처음 실행했을 때 최초 딱 한 번만 그 내용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레임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매 프레임마다 드로우 함수에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 드로우 함수 안에 우리가 호출해준 내용은 매 프레임마다 모든 내용이 실행이 되면서 계속 반복이 돼요. 하고 싶은 인터랙션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내용의 경우에는 셋업이 아니고 바로 드로우 안에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간단한 예제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셋업 함수, 한 번만 실행하는 그런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케치 창을 만들어주는 함수의 경우에는 셋업에 사용해 주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드로우에서 넣어준다고 한다면 매 프레임마다 계속 새로운 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스케치 창은 처음에 한 번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셋업 안에 사이즈를 넣어줬더니 문제없이 실행이 됐고요. 만약에 여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주석 처리를 하고 이 사이즈 함수를 한번 드로우에다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죠. 사이즈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레퍼런스를 한번 참고해라. 그래서 사이즈 함수는 꼭 처음에 한 번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셋업 함수 내에 추가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케치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다루게 될 변수를 초기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셋업의 용도가 꽤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런 변수 내용까지는 아직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대신에 한번 배경색을 또 셋업에서 한번 실행을 해줄게요. 배경색을 만약 조금 어두운 붉은색으로 지정을 하고 다시 스케치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최초 한 번만 그 내용을 실행을 했고 그 이후 반복되는 draw 함수 내에서는 어떤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셋업 내의 내용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셋업에서 붉은색으로 배경색을 설정해 줬지만 draw에서도 한번 배경색을 지정을 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어두운 녹색으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색을 보게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녹색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셋업 내에 있는 백그라운드 함수는 우리가 스케치를 처음 실행했을 때 최초 딱 한 번만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드로우 안에 있는 백그라운드 함수가 다시 녹색으로 덮어 쓰게 되고 그 이후 프레임에서는 계속 녹색 백그라운드가 매 프레임마다 다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아예 보여질 기회조차 없이 바로 녹색이 덮어 쓰게 돼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효과를 갖게 된 것이죠. 백그라운드를 두 번 이어서 써주게 된다면 당연히 두 번째 실행된 내용이 앞선 내용을 덮어 쓰게 돼서 녹색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효과로 draw 함수에 있는 내용이 말하자면 셋업에 있는 내용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처음 프로그래밍 할 때는 굉장히 헷갈려요. 어느 부분에서 지정해준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다시 덮어 써지는지 업데이트 되는지 이런 내용은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한번 마우스 인터랙션을 넣어 볼 텐데요. 우리가 아직 변수에 대해서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프로세싱에서 마우스의 현재 위치를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수를 제공을 해요. 변수라는 것은 이제 변화하는 그런 값이죠. 그래서 마우스 X 또 마우스 Y라는 값은 말 그대로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현재 마우스 X와 마우스 Y 2차원 그 값을 각각 저장하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예를 들어서 원이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원의 일립스 함수의 위치 값에 100이나 500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숫자를 써주는 대신에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이제 일립스 함수를 써주는데 일립스 함수가 이렇게 되죠. 일립스라고 함수가 있다면 XY 그 중앙에 가운데에 있는 위치 그리고 너비와 높이 그래서 여기 이제 뭐 100, 50, 70 이런 숫자 대신에 바로 나는 이 원을 내 마우스 위치에 그려주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50 픽셀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이 그려지기는 했는데 지금 중앙 값이 0,0이 됐죠? 그 이유는 바로 마우스를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원을 그려주고 싶다고 했지만 셋업 함수에 넣어줬어요. 그 얘기는 스케치가 실행했을 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됐기 때문에 마우스 X와 마우스 Y의 그 초기 값, 스케치가 처음 실행됐을 때 그 초기 값은 0,0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실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마우스를 움직여도 원이 다시 따라와서 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정말로 이 원이 나의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그런 효과를 내고 싶다면 이 일립스 함수를 셋업 함수 아니고 바로 draw 함수 안에다가 넣어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마우스 X와 마우스 Y의 초기 값이 0,0이라서 여기 있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마우스 커서를 스케치창 안으로 옮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 프레임마다 그렇죠? draw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함수 내에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새로 바뀐 마우스 X 그 위치에 다시 원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은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원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 잔상같이 그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수백 개, 수천 개의 원들이 그 뒤쪽에 그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백그라운드를 어디서 실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백그라운드는 셋업 안에 있죠? 스케치를 실행했을 때 딱 한 번만 빨간색으로 백그라운드가 그려졌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백그라운드를 유지한 채로 원들만 계속해서 화면에 추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된 원들이 계속해서 이전 프레임에 그려졌던 그 원들이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효과 대신에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하나의 원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이 백그라운드 함수를 셋업에서 호출하는 대신에 draw 안에다가 또 위치가 중요하죠. 원을 그리기 바로 이전에 그 백그라운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매 프레임마다 굉장히 좀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프로세싱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매 프레임마다 백그라운드를 빨간색으로 그려주고 현재 마우스 위치에 원을 그려주고 그 다음 프레임에는 또 다시 백그라운드를 덮어쓰고 그 위에 원을 그려주고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백그라운드를 새로 깔고 원을 그리고 새로 깔고 원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컴퓨터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눈에 그렇게 띄게 느려진다든지 그렇진 않게 되는 거고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를 셋업에서 드로우로 옮기고 나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원이 하나만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려졌던 원은 매 프레임마다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다시 덮어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로세싱 스케치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보통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찾아보는 대부분의 예제들은 이런 식으로 셋업과 드로우 함수를 이용한 그런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셋업 내용은 꼭 한 번만 실행되는 그런 내용, 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변경되어야 하고 애니메이션이 생겨야 하고 또 인터랙션이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은 드로우 함수 안에 코드를 추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 계속 이어서 기초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